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월요일이지만 미국은 일요일 밤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이제 수요일까지,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도미니언 관련된 증거들이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드니 포웰 변호사의 충격적인 인터뷰, 수요일 내에 증거를 공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의 증거인가? 트레이너, 현재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EC입니다. 위원장이 직접 뉴스맥스 TV에 출연하여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만연해 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먼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실제 선거는 주정부 소관입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적인 임무는 선거 자금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주별 선관위의 업무를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거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위원장이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만연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딱히 이제 도미니언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선거 업무에서 체인 오브 커스티드가 무너졌다고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관련된 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득표를 조작하는 것은 잠깐 제외하고 이 체인 오브 커스티드 실질적으로 투표용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선거 규칙 위반,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야당의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한다거나 그리고 우편 투표의 사인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 투표용지 자체의 효력을 상실케 만듭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 규칙 위반, 선거법 위반이 이번 이제 전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TV에 나와서 용감하게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분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DC 집회, 대규모 집회를 제외하고도 미국 전역의 수많은 도시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규모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입니다만 수십 개 도시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는데 그러나 메이저 언론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메이저 집회, 대규모 집회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조그마한 도시나 타운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집회도 방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니아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주지사의 독단적인 명령으로 캘리포니아 전 주민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선거 규칙이나 선거법을 바꿀 때 반드시 주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게빈 뉴섬 주지사는 독단적으로 그냥 이 주지사 명령으로 캘리포니아 모든 주민에게 우편 투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 관련돼서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긍정적인 우리가 이제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주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2시간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직속 법률팀이 제출한 소송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공화당 주민 그리고 각종 시민 사회단체가 이번 대선에서 만연했던 부정의 사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넣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들은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our big cases, 가장 중요한 위헌 관련된 소송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심각한 득표 조작에 관련된 소송을 이제 곧 제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줄리아니 변호사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번 대선은 철저한 부정선거이며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임을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시드니 포웰 변호사 줄리아니가 이끄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대선 관련된 소송팀에 소속된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특히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증거를 수집해서 이 득표 조작, 도미니언을 이용한 득표 조작을 밝혀내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일요일 오전에 팍스TV의 마리아 바틸러머 코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줄리아니 변호사가 그동안 언급했던 실제 이 투표 바꿔치기, 이 득표 바꿔치기를 자행한 회사로 지목되는 스마트메릭의 이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 의장이자 이제 프레지던트 대표이사죠. 이 사람 이름이 피터 네핀저인데 이 사람이 조 바이든 이 정권 이양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득표 바꿔치기가 존재했다면 그 주범으로 꼽히는 게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배후에 사이틀과 이제 스마트메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메릭의 대표이사 의장이 바이든 캠프의 정권 인수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메릭은 3명의 베네수엘라 엔지니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델러웨이, 조 바이든이 델러웨이 출신입니다. 델러웨이에 이제 회사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메릭이 그동안 여러 나라와 그리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수년 동안 득표를 조작해서 차베스와 이제 마두로 정권에 봉사했다.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개표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지아주가 수개표를 했는데 단순 리카운트만 했습니다. 즉, 이 손으로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광학 스캐너에 넣어서 수개표를 했는데, 그럼 과거에 있던 거랑 결과값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추정합니다. 조지아주에서 핵심적으로 했어야 할 작업은 캔버싱입니다. 캔버싱은 유권자 명부와 이 투표지를 대조를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추려내어서 일일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필요하다면 방문까지 해서 이 투표가 유효한지 중복한 것인지 대리 투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추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적 작업 없이 단순 리카운트만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발표 안 됐지만 이전에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격분했고 그리고 조지아 주민 그리고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리카운트를 마친 다음 정밀한 오디팅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주의회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주는 주지사나 이제 주정부 자체가 공화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만약에 어떤 로비 자금을 받았다, 즉 도미니언 소프트를 통해서 어떤 로비를 받고 이것을 설치를 했다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덮으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도미니언은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미국 전역에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자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그랬다면은 이것을 이제 공화당이지만 덮으러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리조나나 위스콘신에서도 이제 앞으로 재개표나 그리고 정밀한 감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단순 리카운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권자 명부와 대조를 해가면서 중복 투표, 대리 투표 이런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한 이 기계 자체를 완전히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포렌직을 한 다음에 실제 조작의 흔적을 찾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시그니처 매치입니다. 우편 투표에 지금 이제 부정의 의혹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부정을 밝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시그니처 매칭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대조하는 작업은 사실은 이센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사인 대조 작업을 안 한 우편 투표는 그것은 무효화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지아주의 이제 단순 리카운트 수개표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도 그렇고 조지아 주의회, 이제 조지아 주민들도 지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스페인 회사 사이틀,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된 소문은 아니지만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 경찰과 그리고 이 미군도 이제 독일 주둔 미군도 일부 참여했다는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이제 서버를 급습을 해서 압수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려
미국의 28개 주에 이 보팅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이 이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루머와 관련돼서 많은 이 사이버 세큐리티 전문가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 득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개념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제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시드니 포웰 변호사가 한 3번 정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팍스TV가 가장 크니까 팍스TV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팍스TV 마리아 바틸로모 쇼에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십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 수백만 표를 훔쳐가지고 바이든 쪽으로 가져갔다.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개 주의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피터 네핀저가 이 바이든의 이제 이 정권 인수팀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시드니 변호사는 정권 인수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쳐놓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십만 표 차이로 이긴 것이 아니라 수백만 표 차이로 이겼다. 수백만 표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변호사는 여러 명의 내부 고발자를 확보했는데 그들의 이 스원 애프데빗, 이 서약한 진술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약한 진술서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2016년 캘리포니아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TV는 내셔널 TV이기 때문에 이 내셔널 TV에서 이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공개하겠다. 조만간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제 수요일 안에는 이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검사 출신의 시드니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증거가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지금 어려울 지경이다. 그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들어오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대규모의 득표 조작이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단언했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사용된 득표 조작 기계는 도미니언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매릭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다른 사 제품도 역시 득표 조작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미국의 전 주에서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수사가 착수되어야 된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시드니 변호사는 한 일주일 전에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릴리스 더 크라칸. 크라칸은 발이 여러 개 있는 이제 문어 같은 거대한 괴물입니다. 크라칸은 심해에 있는 문어 같은 거대한 괴물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배를 이제 빨아들이고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괴물이죠. 자신은 조만간 이 크라칸을 방출할 것이다.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해리스와 바이든의 이 부정선거 일당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이것이 크라칸의 개념도인데 문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미국인이 우스꽝스럽게 저기다가 이 개구리 얼굴을 이제 삽입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의 이 거대한 부정선거 군단을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시드니 변호사는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한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Executive Order, 긴급 명령이란 걸 내렸습니다. 그 긴급 명령의 내용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어떤 세력이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지루어지는 거대한 선거들,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이런 주요한 선거에 만약에 외부 세력, 중국 같은 걸 염두에 뒀겠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간 줄로 언더라인 끈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득표를 집계하는 행위, 그리고 득표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 방송국 같은 데 전달을 해서 방송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에 만약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명령에 의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이 독일 내에 있는 서버를 급습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내린 이 긴급 명령에 의거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득표 조작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입니다.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선거 규칙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우편 투표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편 투표를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도 체인 오브 밸럿 커스터디, 이 투표 용지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을 했다면은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의 핵심이 바로 사인 대조 작업입니다. 주소 쓰고 이런 간단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인, 유권자 명부의 사인과 일치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 사인 대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인 대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우편 투표 용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화당 참관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참관인이 있었다 해도 멀찌감치 떼어놓아서 실제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인 대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참관인을 아예 내쫓은 사례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리고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상한 짓을 한 곳은 위스콘신과 조지아, 그리고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참관인들을 밀어내어 가지고 실제로 효율적인 미닝풀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멀찌감치 떼어놓았기 때문에 실제 개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주에서 발생한 주지사의 위헌적인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